예, 부산의 2030년 엑스포 개최를 기원합니다. 저는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특보를 시작할 텐데요. 500여일 동안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숨과 쁘게 달려온 우리나라의 긴 여정도 오늘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뛰어들었고 5일 머니를 등에 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역전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핵심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시간이 자정을 넘겼고 4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잠시 뒤 한 40분 뒤부터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일단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30 엑스포 결정의 순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제 옆에요. 김병진 부산 엑스포 범시민유치위 위원 그리고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게 될 텐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회 로비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투표 전 마지막 총력전에 안간힘을 썼는데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조영민 기자. 네. 저기 좀 박형준 시장, 장선문 기획관 여러 모습들도 좀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사화로 접했던 신경전보다 훨씬 더 우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좀 치열한 눈치 작전과 좀 기싸움이 있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사실 투표가 시작되기 전 진행된 조금 전 끝났죠. 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좀 1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투표를 앞둔 시간이다 보니 예. 이 1시간 더 지연된 시간 동안 사우디 또 우리나라, 로마, 경쟁국들 간의 마지막 설득 작전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지의 소식을 좀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측에서 다른 투표권을 가진 국가들과 만나서 조금이라도 설득 작전을 벌이면 금세 또 이제 사우디 측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국가 대표단에게 말을 걸거나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나가자는 등의 이렇게 좀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현지에서는 그 정도가 좀 심해서 실제로 좀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졌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투표를 곧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지막까지 이 투표권을 가진 국가들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국들 간의 치열한 분위기가 이 로비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한된 영상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만나보고 있고 여기 앞에 보면 현대채 정의선 회장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민간유치단장인 최태원 회장의 모습 잠시 비쳤고 이 모습들이 그리고 로비 말고도 안에 이제 총회장 안에서도 저희 보시면 한덕수 총리와 여러 우리 관계자들 엑스포를 준비하는 유치 전 500여일까지 함께 뛰었던 인물들이 지금 총회장에서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앞서 조영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칠기 직전까지 갔던 여러 신경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도 있었다. 김병진 위원님, 사실 부산 엑스포 준비하면서 우리 실사단 왔을 때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부산에 왔을 때 실사단에 대한 환대, 우리 열기도 좀 뜨거웠지만 사우디도 그에 못지않다는 평가는 부산 엑스포 관계자들도 하긴 했었어요.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우디에서의 열기는 사실은 사우디 왕조가 만들어낸 그런 열기고요. 실제로 BI 실사단의 관계자들한테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사우디의 리야드 시민들의 그런 환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닥 느끼지 못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을 왔을 때 부산 시민이 이제 우리 부산역에 실사단이 도착했을 때 부산 시민 5,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열렬한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 실사단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부산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까지 마지막에 떠날 때 실사단장이 했던 얘기가 부산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나중에 실사 보고서를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우디는 약간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외형은 좋으나 느낌적으로는 좀 부족했고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그런 열기들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열기와 이제 시민들의 부산 시민들의 자발적 그렇죠. 열기는 좀 실사단도 느꼈을 수 있다. 대통령실의 조금 전 표현은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실의 판단이겠지만 뭔가 좀 얘기가 잘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낚아채는 모습도 좀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스스로가 좀 많이 긴장했다라는 표현도 아까 자막에 잠시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에 좀 속보를 좀 저희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회의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 기기가 배부가 시작이 됐다. 조 기자, 저 투표 기기가 배부가 시작됐다는 건 투표 방식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기명 투표기도 하지만 방식이 좀 독특한 편입니까? 무기명 투표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일단 투표 자체가 이제 전자식으로 진행되는 투표입니다. 예. 투표권을 가진 국가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국가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후에 국가들마다 하나씩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자투표 기계를 지금 배부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속보는 그 투표 기계를 지금 배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투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1번 그리고 로마가 2번, 그다음에 사우디가 3번, 이렇게 4번이 기권 이런 식으로 4개의 번호 중에 그 투표권을 가진 국가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맞춰서 그 최종 개최국이 어느 곳인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조 기자 말은 1번이 대한민국 부산, 2번이 이탈리아 로마, 3번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4번이 기권인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고 회의가 재개가 됐다는 뜻은 그리고 앞서 속보에 만나봤다시피 1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대략 1시 20분 정도면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저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입니다. 투표 기기를 나눠줬다. 회의를 방금 재개를 했지만 일단 그 BI 자체적으로 좀 뭐 임원 선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회의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끝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 투표는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1시 한 10분 정도에 시작될 것 같다라는 게 현지에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고요. 네. 투표를 시작하면 또 이 뭐 1차 혹은 2차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그 걸리는 시간도 한 20분 정도가 소요될 거기 때문에 예.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제 부산이 유치를 했는가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1시 한 반에서 2시 사이면 그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수치를 상황입니다. 제가 좀 더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시간으로 자정 12시 56분이고 한 10분 뒤쯤에 1차 투표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2차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부터 한 30분 정도 뒤쯤 일러야 1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늦어도 한 2시 안에는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거다. 이게 조 기자가 지금 현장 취재 결과, 현장 취재 기자의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1번 대한민국 부산, 2번 이탈리아 로마, 3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 투표 부산 엑스포 염원하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이번 투표의 특징들을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조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투표 방식은 이제 전자식으로 하는 무기명 투표인데 투표를 하게 되면 제가 전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179개의 국가입니다. 각각의 경쟁국들, 대한민국, 또 이탈리아, 로마, 또 사우디가 어느 표를 몇 표를 받았는지는 수치적으로 공개가 되지만 실제로 각각의 국가들이 어느 나라에 투표했느냐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판세를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네요. 네.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정부도 3명이 참석하는데 이 가운데 1명이 한 표를 행사하고 특히 지금 저 그래픽에 나온 화면에 나온 세 번째 부분이 눈에 띄는 게 1차 투표에서 1을 한 나라가 결선 투표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투표에서 1위 했던 나라가 쭉 결선 투표까지 갔더라도 개최지로 최종 선정이 됐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대세를 1차 투표에서 확인한 나라가 이후에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그 대세를 쭉 이어간 전례들이 있고 그걸 뒤집은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좀 반갑지는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1차 투표에서 과반을 3분의 1을 넘지 않고
2차로 가서 결선에서 승리한다라는 이 전략에 맞춰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여러 가지 그 전략과 또 접촉과 설득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우리의 전략대로 이번 투표에서 그 전략이 먹힌다면 여태까지 이 엑스포 개최 과정에서 없었던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라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짜놓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앞서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스로도 사우디아라비아에가 이제 먼저 치고 나갔고 여러 오일머니, 여러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1차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세할 거라는 건 우리나라도 이견이 없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2차 투표까지 가서 꼭 반드시 이탈리아 표를 가져오든 사우디 표를 뺏어오든 이런 부분일 겁니다. 김 의원님, 예. 이거 좀 1차 투표에서 그런 전례 좀 우리가 좀 과감히 깨고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조금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을 잊고 있는데요. 예. 우리 여수가 원래 등록 엑스포 세계 박람회를 원래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하이 2010년 상하이로 결정된 2010년 세계 박람회 때 우리 여수도 2002년도에 같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면 1차 때 폴란드가 떨어졌는데요. 폴란드 표가 전부 다 우리한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자 구도니까 유럽 표가 유럽에서 이탈리아를 향한 표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거의 다 우리한테로 올 확률이 되게 높다. 이게 단지 1차 때 사우디와 우리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저는 내심 그 로마가 많은 표를 좀 가지고 갔으면 그 표가 우리한테로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박현 시장이 나란히 앉아서 이번 총회 자리에서 관절하고 있고 정의설 회장, 최태원 회장이 쭉 나란히 앉아서 지금 민관이 합동으로 합심해서 유체 총력전을 벌였기 때문에 이 긴 마무리, 이 여정을 어떻게 잘 우리 유치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뭐 오늘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 최태원 회장 비롯해서 한도수 총리에게도 꿈 잘 꾸셨냐라고 물어봤다고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여러 좀 많은 생각들이 들 것 같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현장 분위기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번 투표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다면 지금 BIE 182개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을 낸 179개국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 기자, 결국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1차 투표에서 바로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2차 투표. 우리는 꼭 2차 투표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2차 투표를 반드시 가야겠죠. 예. 투표는 일단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확보할 경우 투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종료됩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 대세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하는 게 일단 1차 전략일 거고요. 때문에 앞서 진행됐던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사우디 관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대놓고 130개국의 뭐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다. 어허. 마치 이제 130개국의 지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의 메시지로 1차에서 투표가 끝날 거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179개국 중에 3분의 2라고 하면 120표 정도가 될 텐데요. 일단 1차에서 사우디에 120표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향후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두 개의 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디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목표대로 하면 그 2순위가 우리가 될 겁니다. 2차 결선에서 두 개의 나라가 붙게 되는데 이 결선 투표에서는 3분의 2 같은 기준은 없고요. 한 표라도 많이 받은 나라가 최종적으로 유치를 성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이 2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뒤집는 역전을 이루는 이런 개최 결과를 유치 성공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조 기자가 아까 저도 PT 봤지만 사우디아라비아 PT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우리 130표 얻었다 이미 그렇게 공언을 했다면 현실이 된다면 1차 투표에서 그냥 끝나겠네요. 왜냐하면 최대 180국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2면 120표만 얻어도 사우디가 이기는 거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이제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 130표를 얻었는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다만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 해서 갖고자 했던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미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사우디 리야드가 대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뽑는 것이 맞다라는 뭐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제 표심이 그렇게 진행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우리 측에서도 사우디의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허장성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이렇게 과한 뭔가 이렇게 자신들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1차 투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 사우디가 120표 이상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분도 좀 밤늦게 많이 수고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부산 엑스포를 염원하면서 저희 채널A TV와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엑스포 후보지인 부산이 오늘 쉽게 잠을 들 수 없을 듯합니다. 시민 1000여 명이 한데 모여서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배영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뒤에 좀 보니까 시민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부산 시민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민들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산의 엑스포가 유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응원전에는 시민 2,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부산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며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LED 부채와 오늘 부산이다라고 적힌 깃발을 일제히 흔들기도 했습니다. 응원으로 달궈졌던 강당은 프레젠테이션 시작되자 이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발표를 끝날 때마다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 부산이 명시상부한 국제도시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민 응원에 참석한 시민을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개최지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심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달려오면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옆에서 같이 함께해 주신 우리 범시민 스포터즈 분들과 부산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열정적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유치 성공을 한번 기대해보고자 그래 마음에 움츠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엑스포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엑스포 다음에 어떤 그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첨단 기술을 어떤 교류의 장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2030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국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하나 마련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응원의 한마디는 요즘에 이제 다 함께하고 있는 염원을 담은 응원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부산 엑스포 개최지가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두 손 모아 부산의 엑스포가 유치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배 기자도 흰색 상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흰색 상의를 입고 시민과 여러 인터뷰를 했고 여전히 응원 열기는 뜨겁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전해져서 저 응원단 더 한번 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프랑스 파리 현지로 가볼 차례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최태원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총 5명이었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로 시작해서 강남 스타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최종 PT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Our seagull does not wish to fly alone. Boogie wants to soar freely with all of you. Busan is ready! Thank you very much. Our journey will not end in 2030. We will pass this solution platform to the next host country. We will extend full support so that you can enjoy the culmination of our efforts at Expo 2030 Busan. Busan is not just a destination. It's a strong starting point,
of a new journey into the future. Please join us. And you can be sure that we will bring the same can-do spirit and tenacity that propelled our own growth to the global community and World Expo 2030 Busan. 반기문 전 사무총장 비롯해서 나승현 홍보대사 그리고 박형준 시장까지 5명의 면면 그 메시지들이 5인 5색 또 분명하면서 그 각 나라의 좀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들 메시지가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5명의 연사들 각각 이렇게 중심이 되는 메시지들이 좀 있었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제 부산이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로서의 가치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좀 깊이 담은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예. 박형준 부산시장 또 나승현 홍보대사 마찬가지로 이 5명의 연사들이 결국에는 하나같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의 가치, 또 연대, 미래 이런 식으로 이 글로벌 세계에서 이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전 세계가 함께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와 연대 부분을 좀 강조한 거는 아무래도 이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이 사우디의 어떤 그런 가치와는 좀 사실 좀 대치될 수 있는 우리만이 좀 추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국제사회에 보답을 하고 싶다. 혹은 우린 다 준비가 됐다. 부산지 레디. 우리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부산으로 이제 북돋았던 여러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다시 베풀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 저 화면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이제 바톤 터치를 할 때 연사에서 연사로 바꾸어서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한덕수 총리.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한 총리와 이번에 재계를 대표하는 최 회장 간의 저 바톤 터치 그 하이파이브. 그만큼 우리가 민관이 좀 총력전으로 해서 뛰었다는 뭐 여러 신호로도 좀 해석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또 보면 저기 최태원 회장이 이제 대한상의회장으로서 우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민간위원장이고요. 예. 그다음 한덕수 총리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면서 정부 측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민과 관이 이때까지 원팀을 이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준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PT를 하면서 극명하게 또 메시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제 태태원 회장은 웨이브 플랫폼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대한상의의 기업가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문제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풀어보자.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다음 해결점도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그 최태원 회장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는 이제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말만 이렇게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전 세계의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ODA 원조의 증액과 더불어서 많이 펼칠 거야를 극명하게 했죠. 그래서 민간의 활동 그리고 정부의 활동들 이것들을 고르게 하면서 그 두 분이 손을 딱 부딪히면서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4차 통회 때는 이제 윤 대통령이 PT 연사로 나섰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뭐 주미 대사도 지냈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능통한 한 총리의 여러 PT 메시지 좀 들어봤습니다. 5면의 면면을 한번 다시 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저희가 좀 강조했던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번 최종 연사로 나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사실 아프리카 표심이 이번 그 총회 상당히 중요한데 유엔 총장 재임 시절에 아프리카 국가 방문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뭐 잘 알려진 인물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이러면은 사우디의 좀 우세 지역으로 상당히 좀 처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그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열세 지역인 아프리카를 공략해야 할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로 생각한 히든카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에게도 워낙 유명하고 익숙한 인물이지만 유엔 사무총장 시절부터 이런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들을 상대로 한 여러 정책들, 또 활동들을 줄을 이뤄서 했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런 메시지도 등장만으로도 우리가 좀 열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표심을 조금이라도 좀 동요시키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전략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사들의 면면도 여러 메시지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한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1시 13분. 앞서 속보대로라면 투표가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됐을 거고 20-30분 뒤면은 투표 결과 1차 투표 결과 뚜껑을 열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점점 임박하고 있는데 저부터도 좀 긴장이 되네요. 반기문 전 총장 얘기, 최태원 회장과 한덕수 총리의 하이파이브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김 의원님, 이번에 직접 파리 현지로 날아가서 PT를 한 연사들 말고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문학의 인사들도 영상을 통해서 이번 PT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문화, 예술, 그리고 요새는 K-팝까지 이렇게 전 세계의 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사람들,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유명한 정명훈 지휘자라든지 조수미 성악가라든지 이런 분들과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이제 이정재 배우라든지 그다음에 가수 싸이, 실제로 PT까지도 했었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엑소 멤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K 컬처가 전 세계로 나간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이 막판에 나와서 이렇게 좀 했었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기 사우디 거를 보면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생각? 사우디는 호날두를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자국인이 없죠. 전 세계로 유명하거나 세계인의 동의를 받는 자국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날두까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사우디로 데리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렇게 한편으로 보면 사우디는 스스로 가진 게 없는 거를 저기 PT에서 오히려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제 K컬처라고 하죠. 여러 유명한 팝 가수들이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아이돌들, 실제로 현지에서 이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에게 좀 물어보면 이 해외 이제 유치단,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여러 인사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게 이런 K컬처, K문화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심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수 싸이도 나오고요. 강남 스타일은 워낙 유명한 거기도 한데 이런 K컬처를 바탕으로 한 전략, 그러니까 어떤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과의 가장 허심탄회한 대화, 그러니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K컬처, K문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상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문학의 인사들이 등장한 것도 직접 영상을 보고 있는 투표권을 가진 국가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한국의 하나의 매력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서 선택한 어떤 등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많이 비교가 되긴 하네요. 어느 쪽에 표심이 있을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지만 다만 앞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5일머니로 유럽에서 사우디 리그로 진출한 포르투갈 출신의 호날두 선수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PT에 영상으로 참석을 저렇게 참여를 했고, 반면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K-팝 가수 싸이를 비롯해서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와 지휘자 정명훈 씨를 영상으로 하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 한국 문화를 부각시켰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었고, 글쎄요. 참 180도 다른 양국의 유치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프리젠테이션의 현장에 주목할 포인트를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다면요. 그러면 파리 현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요. 지금 부산 유치는 아시는 것처럼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국가적 총력전입니다.
국회 엑스포 투기 소속의 부산 지역구인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지금 파리에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입니다. 예, 지금 거기 파리 현지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지금 5시, 지금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20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랑 우리와 지금 여기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전 의원님 지금 총회장 근처에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총회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미디어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좀 얘기를 나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신경전도 있었고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치열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 총회장으로 이제 들어갈 때, 우리 부산에서 오신 응원단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제 응원단을 만들어서 리야드를 외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제 부산을 외치면서 우리가 익히 보던 응원전을 양쪽의 응원전을 아주 열띠게 아주 치열하게 이제 했습니다. 사우디도 이제 나름 응원단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열기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구성된 그 응원단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비에서의 응원전은 우리가 판정승이었다. 현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파리 시내를 며칠을 다녔는데 파리 시내의 대중교통 수단들 그리고 그 눈에 잘 보이는 전광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부산이 사우디 리야드를 완전히 압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지에서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 눈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홍보전만 보자면 부산이 리야드를 압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 버스나 전광판들은 우리가 사실 사우디를 압도했는데 실제로 파리 현장 분위기 그렇고 오늘 로비에서조차도 응원전에선 판정승했다는 게 전 의원께서 이제 현장 분위기 판단인데 근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 먼저 뛰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좀 열심히 엄청나게 전사적으로 좀 임한다면서요? 그게 현장에서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디어 센터 발표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의원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여기서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다시 연결을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미디어 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함성 소리 때문에 결과를 잘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사우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 보니까 아마 사우디가 개최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희에서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의원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있고 예상컨대 1차 투표 결과가 나왔고 아직 표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지금 현장 분위기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사우디가 전체 119표 그다음에 부산이 29표, 로마가 17표로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선정된 것으로 지금 미디어 센터 전광판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시만요. 그러니까 전 의원께 지금 거의 특파원식으로 여쭤봐서 죄송한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29표, 로마가 17표, 리야드가 119표로 해서 1차 투표에서 3분의 2가 넘었기 때문에 사우디 리야드로 2030년 엑스포지가 최종 결정이 된 거네요.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리야드가 개최지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실제로 가서 열심히 많이 전 의원께서 뜨셨고 하셨는데 예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표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저도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저희들은 이전에 BI 이 투표도 1차 투표에서 끝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민관이 최대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그러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1차에서 리야드가 개최지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예. 현장의 미디어 센터는 지금 사우디에서 오신 분들이 미디어 센터에 지금 이제 노래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게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아쉽고 안타깝게도 2030년 엑스포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확정이 됐고 저희가 조금 더 발빠르게 현장 전재수 의원과 통화를 하다 보니 실제로 미디어 센터에서 공개된 전광판에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 로마 17표가 찍힌 거를 이제 전 의원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 분위기를 좀 더 발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물론 뭐 지금 정족수를 확인 중이라고 하나 대세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전 의원님 네.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자들이 미디어 센터까지 와서 했던 부분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네, 저도 가슴이 이제 덜컹 내려앉았는데 조만간에 지금 이제 미디어 센터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아마 기자회견 이제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야드로 최종 이제 개최지가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 미디어 센터에서 BI 세계 박람회 기구 관계자가 나와서 브리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정부 재계 총출동했고 전 의원께서 이제 여야 보수 할 것 없이 가서 민관 원팀이었는데 역시 우리가 패인을 분석하자면 이 오일머니의 를 당해낼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평가를 해서 다음번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저희들이 조금 차분하게 이번 세계 박람회 기구 투표 결과를 차분하게 좀 평가를 하고 패인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마음을 좀 톤 다운 시키고 차분하게 좀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뭐 저희가 얻은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민관 원팀 여러 의미했고 뭐 나중에 다시 뭐 엑스포에 도전할지 말지도 앞으로 좀 차분히 전 의원 말씀처럼 결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요, 전재수 의원님. 앞서 저희가 화면에 부산 시민회관에 많은 적지 않은 시민들이 모여서 현장 응원 목소리를 냈었는데 참 아쉬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부산 시민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도 요 현장에 있으면서 사우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저희들 예상과 상당히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번에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열정과 노력 그것은 반드시 추후에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미끄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정부만 주도한 것이 아니고 민간까지 나서서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은 반드시 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는 전재수 의원께 현재 계시니까 파리 현재 계시니까 전화 연결할 때 현장 분위기 좀 응원전도 치열했고 우리가 해볼 만하다는 대역전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실제로 전 의원께서 또 현장 미디어 센터에 계셨다 보니까 특파원 역할까지 해주셔서 실제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자세히 전해주셔서
거듭 고맙습니다. 한번 근데 결과는 참 아쉽게 됐어요.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내서 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 국회 엑스포 특위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저희 또 채널A 통해서 현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 주셨을 점 경험 없으실 텐데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회 엑스포 특위 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예상과는 다른 큰 표차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 17표, 사우디 리야드 119표. 사실 여기 오늘 나와 계신 김 의원께서도 쭉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열심히 뛰셨는데 숫자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2년 했거든요. 예. 유치제안서 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제안서를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 신청하고 그 이후에 홍보까지 예.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아쉬운 부분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우리의 진심과 그다음에 우리의 컨텐츠로 평가받는 건 아니구나. 이 우리의 컨텐츠 외적인 평가 요소들이 더 많구나라는 것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오일머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지금 환경이 우리 엑스포가 이제 우리 직전에 2030년 직전 25년이 김병진 의원 잠시만요. 죄송한데 현장에서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재계 여러 기업들과 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써주신 모든 정부의 모든 분들과 또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러한 성원과 또 칠곡 아지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응원 그리고 국회의 만장일치의 그러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졌었던 모든 외교적인 그러한 그 새로운 자산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이 리야드를 외치면서 좀 현장 목소리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한덕수 총리가 국민들께 송구하다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교회 최태원 회장도 있고요. 박형준 시장. 자문 교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자문 교수님이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표정이 굳은 정인선 회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추가 인터뷰가 현장 목소리가 있는 모양인데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거 바로 시작.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바로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민관 원팀 여러 얘기를 했고 한덕수 총리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감정이 좀 북받치셨던 것 같아서 짧게 더 한번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결과는 상상을 못했던 수치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은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많은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컨텐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많다. 앞으로 우리가 뭐 이러한 메가 이벤트를 하거나 중요한 해외 외국과의 교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 이 과정들을 복기해 보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과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 해외에다가 우리나라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도 있다. 그래서 서울 코리아뿐만 아니라 부산 코리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의 기회도 됐고, 뭐 우리 그 한 번에 되는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그 이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우리 지금 어려울 때 진짜 민관 원팀, 여야 원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뭉쳤던 이 계기들을 예. 또 다른 계기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 유치의 민관 합동 그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만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그 1차 투표, 2차 투표까지 못하고 1차 투표에서 큰 표차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이 됐는데요. 아쉽습니다. 고배를 마셨고 아까 다만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전재수위원도 그렇고 차분히 복귀해서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차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도 좀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특보 시청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2030년 엑스포 결정의 순간 저희가 안타깝게도 개최지 결정에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특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